여러분의 노후는 안녕하신가요? 나이를 먹으면 주변 사람에게 의지하지 말고 홀로 서기를 해야 한다는 말을 많이 들으셨죠? 왠지 주변 사람들한테 도와달라고 하면 나이 먹고서 민폐 끼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주저하게 되시죠? 저희 어머니도 저한테 부탁하시면서 항상 말씀하십니다. 아들, 귀찮게 해서 미안해. 그러면 저는 말씀드리죠. 뭐가 미안하냐고요. 저희 채널에서도 이런 내용을 다뤘었습니다. 노후에는 홀로 서기가 중요하다고요. 그런데 오늘은 반대의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나이를 먹으면서 도움 요청할 용기를 갖는 것이 왜 중요한지에 관해서 말이에요. 나이 먹는 것에 대해 사람의 생각이 다 다릅니다. 많은 사람은 그들 스스로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도와달라고 하는 게 잘못은 아닙니다. 홀로 다 할 수 있다면 더 좋다는 뜻이지 절대 하면 안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꼭 약한 모습을 보여주는 건 아닙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여러분은 도움을 요청할 용기를 갖는 것이 왜 중요한지 이유를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나이가 들면서 우리의 능력이 변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의 능력이 변하기 때문에 도움을 요청할 용기가 필요합니다. 나이를 먹으면 우리의 몸은 변합니다. 이는 자연의 이치이자 섭리입니다. 예전에는 쉽게 했던 일이지만 이제는 쉽게 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쌀 한 가마니도 번쩍 들었었는데 이제는 10kg 작은 포대를 드는 일도 힘에 버겁지 않나요? 하루 종일 걸어도 힘들지 않았는데 이제 조금만 걸어도 무릎이 아프진 않나요? 그리고 인지 능력이 떨어져 쉬운 내용도 한 번에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돈 계산도 척척 잘했고 사람 이름도 잘 외웠었는데 기억 안 날 때가 자주 있지 않나요? 건강상의 이유로 추가적인 도움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나에게 이런 변화가 나타난다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내 몸이 왜 이러지? 나 왜 이러지? 생각하시겠죠? 우리 어머니께서 저에게 자주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무엇을 말씀하려고 전화하셨다가 기억이 안 나시는 거죠. 아이고, 조금 전까지 생각하고 있었는데 금세 까먹었다. 어휴, 대체 왜 이러는 건지. 하지만 이건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당연한 겁니다. 이상하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이러한 변화를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 있지만 나의 몸이나 머리에 변화가 생긴다면 어려워하지 말고 주변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해도 괜찮습니다. 요리와 청소를 예로 들어볼까요? 젊었을 때는 집안일을 혼자서 뚝딱 할 수 있었습니다. 청소부터 빨래까지 착착 해도 지치지 않았습니다. 거실 정리부터 화장실까지 쉬지 않고 다 할 수 있었겠죠? 하지만 이런 일들을 혼자 하기에 버겁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장보기를 하거나 식사 준비를 할 때 도와줄 누군가가 필요할 수도 있고 집안일을 도와줄 누군가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탐탁지 않은 변화로 느낄 수도 있지만 도움을 받는 것이 나와 주변 사람 모두가 만족스러운 삶이 될 수 있는 선택일 수 있습니다. 병원 치료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나이가 들면 신체 능력이 감소하는 일은 당연합니다. 그래서 병원에 더 자주 가고 이전보다 더 많은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부담스러울 수도 있지만 의료진의 도움을 구하는 것은 여러분의 건강을 유지하는데 꼭 필요합니다. 제 주변의 어른들이 편찮아 보여서 병원에 가시라고 하면 꼭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괜찮아. 나이 들면 다 그래. 나이가 들면 더 자주 아픈 것은 맞습니다. 그렇다고 병원에 안 가도 된다는 게 아닙니다. 아프면 병원을 가야 합니다. 원인을 찾아 근본적인 치료를 하든 통증 관리를 하든 해야 합니다. 무조건 참는 것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집안일이든 병원 치료든 우리의 능력이 바뀌고 도움받는 일이 필요하면 타인에게 요청할 수 있는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기억하세요. 도움 요청하기는 내가 약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일이 아닙니다. 두 번째, 도움을 구하는 것은 관계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상대방과의 관계 강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청할 수 있는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도움을 요청할 때 우리는 상대방에게 우리가 그들을 신뢰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보여줍니다. 상대를 믿지 않는데 도움을 요청하지는 않겠죠? 나는 당신을 믿어요의 다른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도움 요청받는 입장에서 생각해 볼까요? 다른 사람이 나에게 도움을 요청한다면 그만큼 내가 다른 사람에게 신뢰받고 있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내가 능력이 없는데 다른 사람이 도움 요청하진 않을 테니까요. 이에 따라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도와달라는 제안은 그들의 지원을 제공하는 사람들에게 목적의식과 성취감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사실 저는 주변 사람들부터 도움 요청을 많이 받습니다. 어머니와 아버지, 그리고 이모들까지. 얼마 전에는 외숙모님이 편찮으셔서 수술할 병원을 알아보는 일까지 있었죠. 의사인 지인들에게 물어보고 이곳저곳에서 정보를 찾아서 어떤 병원의 어떤 교수님이 이 분야의 권위자라고 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예약이 오래 걸릴 경우를 대비해서 차선책까지 찾아서 알려드렸죠. 아버지의 면도날 주문, 어머니의 시외버스 예약, 처외할머니 댁의 냉장고 고장 수리까지, 그리고 직장 동료들의 수많은 요청까지. 하지만 이런 요청들이 귀찮지 않습니다. 그들이 나를 신뢰하고 있다는 뜻이니까요. 내가 믿음직스럽지 못하다면 애초부터 도움의 대상을 나로 정하지 않았겠죠? 내가 이런 도움 요청하면 상대방이 귀찮아하지 않을까부터 생각하지 마세요. 고마움을 표현하고 신뢰를 나타낸다면 상대방은 오히려 뿌듯해할 수도 있습니다. 문제도 해결하고 상대방과의 유대감도 높일 수 있다면 일석이조 아닐까요? 여러분은 오늘 영상을 통해 왜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 요청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정확하게 알게 되셨습니다. 도움을 구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당신이 그들을 지지하고 신뢰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을 소중하게 여기고 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오늘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나이를 먹으면서 우리의 신체적, 정신적 능력은 자연스럽게 감소한다. 두 번째,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 요청하는 것을 어려워하지 마라.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진 똑똑 시니어가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